세월은 언제나 우리 곁을 흐르고 있습니다. 햇살은 매일 아침 조금씩 다른 각도로 비추고 거울 속 얼굴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변해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아, 내가 나이를 먹어가고 있구나. 많은 이들이 나이를 이야기할 때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말합니다. 젊음을 잃고 기회를 잃고 가능성을 잃는다고 말이죠. 그래서인지 나이 들어간다는 건 두려움의 언어로 더 자주 표현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시간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가기만 할까요? 혹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선물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늙은 말이 길을 안다. 오랜 세월을 걸어온 발자국만이 아는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단순히 동물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살아온 날들이 쌓이고 세월이 새겨준 흔적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깊이와 지혜가 됩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자 합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의 진짜 의미에 대해. 우리가 흔히 노화라고 부르는 것의 이면에 어떤 가치가 숨어 있는지. 왜 우리는 두려움 대신 존중과 긍정으로 이 과정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시선이 바뀔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오늘 당신과 함께 그 길을 천천히 걸어가 보려 합니다. 숫자로 세는 나이가 아니라 이야기로 남는 시간. 그 의미를 되찾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나이 든다는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거울 앞에서 흰머리 몇 가닥을 발견했을 때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계단을 오르다 숨이 조금 더 가빠졌을 때. 아니면 예전처럼 밤을 새우고도 끄떡없지 않다는 걸 느꼈을 때. 그 순간 사람들은 종종 불안해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선 것 같은 기분. 더 이상 이전의 나가 아니라는 낯선 감각. 그리고 사회는 그 불안을 더욱 크게 증폭시킵니다. 우리는 광고 속에서 매끈하고 젊은 얼굴을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주입받습니다. 드라마와 영화 속 주인공들은 대개 20대와 30대입니다. 중년 이후의 인물은 종종 배경으로만 그려지고 노인은 약하거나 병든 모습으로 등장하곤 하죠. 이런 문화적 이미지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학습합니다. 젊어야 가치 있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곧 잃어버림의 과정으로 인식됩니다. 젊음을 잃고 기회를 잃고 사회적 주목을 잃는 것. 심지어 어떤 이들은 존재의 의미마저 희미해지는 듯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이런 감각은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기술과 문화에서 멀어진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는 손끝으로 몇 초 만에 앱을 설치하고 새로운 기능을 자연스럽게 활용합니다. 반면 나이 든 세대는 설명서를 찾아보거나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죠. 이 작은 차이가 나는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라는 자책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노동 환경에서 나이는 곧 경쟁력과 연결됩니다. 40대, 50대가 되면 정년과 퇴직, 재취업의 벽을 고민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나이 먹는다는 건 곧 쓸모가 줄어드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평가절하합니다. 이렇듯
나이 든다는 건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 언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쇠하다, 늙었다, 쓸모없다,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 단어들은 시간이 흐른다는 자연스러운 사실을 마치 실패나 결핍처럼 규정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두려움이 실제 현실보다 훨씬 과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라는 숫자 자체에 집착하며 아직 경험하지도 않은 미래의 약점을 미리 걱정하죠. 30대는 40대가 되는 걸 두려워하고 40대는 50대를, 50대는 60대를 걱정합니다. 마치 끝없는 불안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그 나이에 도달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런 두려움이 꼭 현실과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자유로워졌다. 남의 시선을 덜 의식하게 되었다. 더 큰 여유와 통찰을 얻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결국 문제는 세월 그 자체가 아니라 세월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이를 단순히 잃어버림이 아닌 얻어가는 과정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만약 나이 들어간다는 걸 쇠퇴가 아니라 깊어짐이라고 정의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연을 바라보면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단순히 사라지는 과정만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봄에 피어난 연약한 새싹은 분명 싱그럽지만 여름을 지나 가을에 접어든 나무의 단풍잎은 또 다른 깊이를 보여줍니다. 붉게 물들고 황금빛으로 빛나는 잎사귀는 시간이 지나야만 얻을 수 있는 농도와 아름다움을 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만 이 원리를 적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꽃이 지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성숙이라 부르면서도 사람의 흰머리와 주름은 쇠퇴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자연의 일부인데도 인간에게만 유독 가혹한 기준을 들이대는 것이죠. 한 송이 꽃을 생각해 봅시다. 봉오리일 때의 신선함도 아름답지만 만개했을 때의 풍성함은 또 다른 감탄을 줍니다. 그리고 꽃잎이 떨어져 열매를 맺는 순간 그것은 생명의 또 다른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노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의 흐름이라고 부르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젊음은 분명 빛나지만 세월이 쌓인 얼굴에는 젊음만으로는 담을 수 없는 이야기가 새겨집니다. 주름 하나에도 웃음의 기억이 있고 흰머리 하나에도 책임과 사랑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우리에게 준 상처가 아니라 선물에 가깝습니다. 동양의 오래된 지혜 속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가 숲을 지탱한다. 숲의 가장 큰 나무는 단순히 키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오랜 세월 뿌리를 내리고 폭풍을 견뎌냈기에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삶도 그렇습니다. 한 개인이 쌓아온 경험과 기억은 그 자체로 공동체를 지탱하는 뿌리가 됩니다. 또 하나의 자연의 비유를 들어볼까요? 강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처음 시작은 빠르고 거칠지만 멀리 내려갈수록 넓고 깊어집니다. 속도는 느려지지만 그 안에는 더 많은 생명이 깃들 수 있죠. 어쩌면 인생도 이 강물과 같습니다. 젊음이 빠르고 힘찬 물살이라면 노년은 더 넓고 깊어진 강의 품과도 같습니다. 거기엔 여유가 있고 수용이 있고 삶의 무게가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빠름과 강렬함만을 가치로 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느려짐을 두려워하고 깊어짐을 쇠퇴라 부르죠. 하지만 자연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넓어지고 더 풍요로워지는 법을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가 나이 들어감을 자연의 섭리와 같은 흐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속에서 두려움이 아닌 평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가치일지도 모릅니다.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을 꺼내봅니다. 20대의 사진 속 미소는 선명하고 가볍습니다. 하지만 60대의 사진 속 눈빛은 깊고 무게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젊음의 선명함은 옅어질지 몰라도 그 자리에 남는 건 경험의 색채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평균 연령이 60세라는 사실. 우연이 아닙니다. 과학적 발견, 문학적 걸작, 사회적 변혁. 그 모든 건 단순한 에너지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주는 통찰, 수많은 실패와 재도전이 쌓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세계 곳곳을 보면 나이에 대한 인식이 문화마다 다릅니다. 일부 아프리카 문화에서는 흰 머리를 영광의 관이라 부릅니다. 원주민 사회에서는 나이 든 이들이 공동체의 나침반이 됩니다. 서양의 일부 도시는 시니어 리더십 포럼을 만들어 노인들의 경험을 기업과 정치에 연결합니다. 반면 현대 사회에서는 빠른 속도와 신기술 앞에서 나이 든 사람은 뒤처진 존재로 취급되곤 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세상을 바꾼 많은 결정은 인생의 후반부에 내려졌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70세에 대통령이 되었고,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는 80대까지 바이올린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성숙과 깊이는 원하시나요? 그 두 가지는 같은 길 위에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을 거부하면 성숙도 거부하는 셈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아 통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릭 에릭슨 박사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수용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수용은 우리를 평온하게 하고 후회보다는 의미를 남기게 합니다. 그렇다면 나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감소 대신 축적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음을 잃었지만 대신 관계, 추억, 기술, 인내심, 그리고 나만의 방식이 쌓였습니다. 둘째, 경험을 나누는 일입니다. 어떤 지혜도 혼자 간직하면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친구에게, 후배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순간 나이는 힘이 됩니다. 셋째, 배움을 멈추지 않는 태도입니다. 세계 장수마을 사람들의 공통점은 운동도, 식단도 있지만 무엇보다 호기심을 잃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악기를 배우고,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 그런 마음은 세월을 적이 아니라 동반자로 만듭니다. 실제 인터뷰를 보면 어느 78세 화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림을 잘 그리고 싶었어요. 지금은 그림으로 제 인생을 들려주고 싶어요. 그 한마디 속에 세월이 주는 관점의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나이 들어간다는 건 세월이 당신을 빼앗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월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더 씹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당신만의 시간의 문장입니다. 이제 거울을 볼 때 숫자를 세지 마세요.
대신 오늘 하루가 어떤 새로운 이야기 한 줄을 더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깊어지는 시간, 그 여정은 더 의미 있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